경매 팟캐스트 경매쫄투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왕입니다. 얼마 전에 카리님과 녹음을 하나 했었고, 언제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 없이 자주 하겠다라는 약속을 해서 제가 오늘 시간이 남아서 좀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오늘의 주제는요, 토지 경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토지 경매에 대한 디테일함보다는 일단 저한테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셨었는데 그러한 내용을 토대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경매를 하다 보면 지금 현재 초보 투자자들은 주거용이나 상가 이런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죠. 근데 저는 생각을 반대로 합니다. 앞으로는 처음에 맛배기 식으로 주거용이나 월세가 창출이 될 수 있는 건물에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 나라가 국토가 좁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봤을 때는 건물이나 어떠한 모든 상가든 주거용이든 공장이든 창고든 어떠한 건물들은 토지 위에 지어지는 것이 맞다. 그러면 우리가 상가 투자를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상가 투자를 할 때는 입지 조건을 상당히 많이 따지죠. 입지 조건이라 함은 장사가 잘 될 만한 곳. 그러면 제가 상가에 투자를 했을 때 상가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서 임차인들이 잘 들어와서 임차인들이 거기서 돈을 벌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입지 조건을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 입지 조건을 선택을 하는 그것을 좌우하는 것이 뭐냐면 토지의 위치죠. 그래서 토지의 입지가 기본 상가의 입지를 좌우한다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토지를 가진 자가 부를 창출할 수 있다. 부자에 더욱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은 토지를 소유하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토지를 소유해야 한다고 해서 그냥 막무가내식 투자보다는 적법하게 시세의 상승이 예견되는 곳이나 추후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가능한 곳이라든지 아니면 농림지역으로 묶여 있었긴 하지만 추후에는 주거지역으로 바꿀 수 있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어떤 질문이었냐면 토지 경매를 본인은 하고 싶은데 토지 경매를 하는 것은 둘째치고 일반 자기가 토지 매매든 예를 들어서 매입을 할 수도 있고 경매로 매입을 할 수도 있는데 일단 매입 과정은 틀리지만 내가 소유하는 거는 같지 않냐. 맞는 얘기죠. 경매로 사든 일반 매매로 사든 소유권을 가져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는 매입 방식이 약간 틀린 거죠. 왜냐하면 일반 매물 같은 경우에는 전 소유자와 현재의 소유자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현재의 소유자와 거래에 의해서 돈을 주고 받고서 매입을 하는 경우죠. 그럼 경쟁자가 없겠죠. 물론 저 이외에 다른 사람이 더 낮은 가격이나 높은 가격으로 살려고 펌을 잡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의사의 합에 의해서 거래가 성사가 되는 것이 토지 일반 매매입니다. 경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법원에 방문을 해서 우리가 경쟁 입찰을 해야겠죠. 정해진 날 법원에 방문을 해서 거기에 입찰표를 작성하고 입찰 봉투를 보증금과 함께 입찰함에 넣고 개찰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고 나서 제가 낙찰했구나 라는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꼭 제가 마음에 든다고 해서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경쟁을 해서 낙찰이 되어야지만 제 물건이 되는 것이다. 근데 낙찰하기까지는 이 토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준비 과정이 필요한데요. 준비 과정에는 조사라는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겠죠. 물론 그 토지의 현재의 가격과 현재의 상태와 그리고 그 토지 위에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내용들도 상당히 많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일반 대지로 나와 있는 토지들은 우리가 투자하기에 적법치 않은 것들도 많고요. 그리고 재미가 없습니다. 남는 수익이 별로 없겠죠. 그래서 토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게 뭐냐면 농지나 아니면 임야를 선택을 많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도 임야를 선택을 많이 하시는데 그 취지는 뭐냐면
추후에 자식들에게 물려줘야지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허다합니다. 저한테 전화 주셨던 분도 그 노후 대비가 아니라 아예 본인은 후세를 위해서 투자를 해놓고 싶은 마음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마십시오 얘기했습니다. 경매도 주거용도 저희가 단기 투자 목표로 단기 투자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죠. 실제로 양도소득세를 내가면서도 수익이 난다면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단돈 몇백을 벌기 위해서도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허다하죠. 근데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도 내가 어떠한 토지를 사서 어떻게 파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근데 대부분의 임야들은요, 맹지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맹지이긴 하지만 거기에 맹지가 위험한 이유는 알고 계시죠? 도로가 없기 때문에 건축법상 도로가 4m 폭 4m 도로가 안 되기 때문에 건축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맹지인 땅과 맹지가 아닌 땅은 상당히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이 토지 투자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이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맹지를 사서 건축법상 건축 허가가 날 수 있는 폭 4m의 도로를 낼 수 있다면 곱하기 2가 무조건 된다. 2배의 시세 차익을 챙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맞는 얘기죠. 맹지가 건축 행위를 할 수 없죠. 맹지에는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도로가 생겨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러한 맹지던 농지던 임야던 관계없이 일단 조사라는 과정이 필요한데 토지 조사는 포인트가 뭡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적도를 봐야 하는 것이고 지적도상 맹지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그리고 현장에 가면 현황 도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 주민들이 예전부터 그냥 도로로 사용했던 도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법상 허용되는 도로는 아니겠죠.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게 이제 투자의 기본 원리입니다. 근데 토지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토지를 보러 갈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날이 굳은 날 가봅니다. 날이 굳은 날. 비가 오는 날이라든지 아니면 뭐 겨울 같은 경우에는 뭐 눈이 많이 온 날, 뭐 그런 날 좀 가보기도 하는데요. 자, 굳이 비 오는 날 뭐하러 땅을 보러 갑니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비가 오는 날에 가야 그 땅의 토질도 알 수 있고요. 그 땅이 예를 들어서 유지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 봐요. 비가 오면 물이 차가지고 습을 많이 머금고 있는 땅이죠. 물이 나는 땅이라고 표현도 하죠. 물이 나는 땅인데 그 땅을 육안으로 건조한 상태에서는 확인할 수 없으나 비가 오는 날에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고요. 배수가 잘 되는 토지 같은 경우에는요. 비 오는 날 가도 그렇게 질척거리지가 않습니다. 근데 배수가 잘 되지 않는 것은 부슬비만, 약간의 비만, 여우비만 와도 질척질척하고 그것이 건조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그런 경우도 많죠. 그래서 이러한 땅인지 아닌지를 파악하고 그리고 임야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오는 날 가보았을 때 흙탕물이 많이 내려온다면 길가로 이거는 뭐 여러 사람에게 공용되는 부분이 아니라 제 개인만의 생각을 말씀을 드린 거니까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시는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흙탕물이 많이 내려오는 임야라면 저는 생각을 다시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 흙탕물이 많이 내려오는 임야 같은 경우에는요 수종이죠. 자연님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지 않고 혹여나 사태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고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반지대가 많고요. 석회석으로 이루어진 겉표면만 흙이지 토양이지 속은 거의 안반지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강원도 쪽에 보면 석회 광산이 많죠. 그래서 사태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무너져 내리는 경우도 많고 예전에 몇 년 전인지 모르겠지만 비 많이 왔을 때 저쪽 대관령 쪽이나 이런 데 다 토사 흘러 내려가지고 길이 다 막혀버리고 그래서 고생 많이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쪽이 다 강원도 땅들이 거의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쪽 충북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마사토나 이렇게 뭐 충주 쪽만 가도 땅을 파면 돌이 없습니다. 근데 강원도는 유독 돌이 많기 때문에 강원도 토지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근데 강원도 토지에 투자를 한 번씩은 하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임야가 워낙 많기 때문에
추후에는 건물이 다 지어지고 어느 정도 국토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뭐 도시 개발이 되겠죠. 도시 개발이 된 후 토지 투자할 곳이 유망 지역이 어디냐면 강원도일 것이겠죠. 상당한 그 토지의 비율로 따져봤을 때 임야를 차지를 많이 한 곳이 강원도니까요. 그래서 토지 투자를 할 때는 일단 비 오는 날 한번 현장을 가보는 것이 좋고 지적도상의 내용을 파악하고서 꼭 사진기를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사진기를 들고 가서 꼭 촬영을 하시고 제가 본인이 확인하고 싶은 토지가 정확히 그곳이 맞는가 꼭 판단해야 되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지적도만 가지고 가서 그 토지를 찾지 못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저는 그 동네 이장님이나 뭐 반장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그분들은 대략적으로 위치를 거의 알고 있고요. 아니면 그 근처에 가서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꼭 제가 이제 꼴불견으로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뭐냐면 토지 현장 답사를 가면서 양복배 입고 구두 신고 가는 사람들, 선글라스 끼고 머리에 치장하고 가시는 분들 토지 투자 못하게 됩니다. 토지 투자하시려면 일단 등산화 준비하시고요. 간편하게 등산복 차림으로 좀 현장 방문을 하시는 게 편하고요. 왜? 못 빼고 가면 볼 거를 놓치게 돼 있습니다. 몸이 편안해야 이리저리 뒤져보는 것이죠. 저한테 유리한 면과 불리한 면을 판단할 수 있는 행동 반경이 넓어지는데 그러지 않고 폼 잡다가 독박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토지 현장 답사할 때는 꼭 등산복과 등산화를 챙기시고요. 사진기 꼭 챙기시고 비 오는 날도 한번 가보시고 맑은 날도 한번 가보시고 만약에 겨울이라면 어떤지 한번 눈 온 날도 한번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토지 투자할 때는 이러한 포인트들이 있고요. 주변의 내용들을 상세히 기록하기 위해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녹음기를 가져가서 녹음을 혼자 떠듭니다. 주변에서 보면 미친놈 같을 수 있겠지만 저는 현재 상황을 녹음으로 충분히 녹음을 해가지고 와서 집으로 돌아와서 현장의 사진과 제가 녹음한 상태를 매칭을 시켜봅니다. 그랬을 때 내가 토지 투자에 이게 적합한지 제가 생각하는 투자 가치만큼의 수익이 있을지 그러한 판단을 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토지 투자하면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토지 투자는 일반 건물처럼 이렇게 딱 특정 지역에 가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산중에 임야 몇 평 이렇게 나오면 찾기도 힘들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번에는 몸이 간편해야 하고 기본 바탕에 충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기본 자세입니다. 질문사항의 요지를 정리하자면 토지 현장 답사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내용을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첫째, 날이 굳은 날 현장 방문을 한다. 특히 비가 오는 날 한번 가본다. 왜? 토양이 질척한 토양인지 아니면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인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임야 같은 경우에는 흙탕물이 쏟아져 내려오는지 아니면은 잘 배수가 잘 돼서 그냥 그 인근에 있는 하천으로 잘 배수가 되고 있는지도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복장의 간편화입니다. 그리고 볼펜과 메모지 꼭 준비하시고 녹음기 준비하셔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최대한의 상황들을 현장 그 느낌 그대로 담아가지고 오시는 것이 본인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만약에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현장 가서 제가 뭘 볼 줄 모르는데요. 그런 분들도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요. 그러한 내용과 사진과 녹음 기능을 첨부해가지고 전문가한테 상의를 해도 대략적인 내용이 판단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분은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드론을 날려서 현장의 사진을 다 촬영하고 동영상으로도 촬영하고 해서 그 현장의 내용 그리고 사진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녹음 파일까지도 첨부를 해서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전문가가 괜찮다라고 얘기하면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토지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앞으로도 좋은 투자, 성공하는 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녹음은 간략하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